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관점인 이해할수록 깊어진다는 문화적 지위와 삶의 모습을 바꿔줄 개념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테슬라를 다시 바라본다면 이 심플한 디자인은 사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깊은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자동차란 개념으론 그 새로운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테슬라는 집요할 만큼 기성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기준들을 부정하며 자동차의 개념 그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정했다는 기준들을 막상 보게 되면 모델 S의 뒷차석 배치나 대형 스크린을 우겨 넣다시피 한 센터페시아처럼 생각보다 별거 아니거나 완성도가 심하게 떨어지는 탓에 이럴 거면 차라리 익숙한 기준을 따르며 실력을 키우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철학과 마케팅 분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기준과 개념 속에서 평가받고 분류받으려 한다면 아무리 잘하고 노력해도 그 기준을 만든 사람이나 브랜드를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이전까지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온다 해도 사람들은 이에 열광하기보다 B급이나 괴물이라 부르며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혁신은 그 B급들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라는 표현보다 B급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란 말이 더 어울리는 테슬라는 대체 어떤 기준들을 부정했길래 기성 자동차와 다를 바 없는 4개의 바퀴와 형태를 가지고도 이렇게나 자동차스럽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시작은 예상외로 작은 시동 버튼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없는 자동차에 시동 버튼이 없다는 것쯤은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기성 브랜드의 전기차들이 대부분 시동 버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그리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부품일 뿐인 이 버튼은 자동차의 경험 전반을 놓고 본다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함축해 담고 있듯이 그런 엔진을 깨우는 과정과 그 첫 단계인 시동 버튼을 누르는 행위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아내기에 더없이 좋은 디테일이 되어주는데요. 브랜드마다 위치와 형태는 물론 질감과 소재까지 다른 버튼을 눌러 엔진을 깨우고 다시 배기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은 물론 때론 후각까지 더해지며 기계를 다룬다기보다 하나의 의식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모든 과정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차에 올라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옮기면 끝나는 아주 단순한 과정으로 대체했습니다. 신체의 거의 모든 감각을 자극하던 이전의 방식과 비교하면 심플하다 못해 밋밋하다는 인상이 훨씬 강하고 전기차에 맞는 의식이나 경험을 디자인해 볼 수도 있지 않았나란 생각을 지우기 힘든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자동차를 경험하던 기준으론 자신들을 절대 평가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테슬라의 확고한 의지와 이런 테슬라에 익숙해진다면 이제는 버튼을 누른다는 행위가 더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란 점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부정한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동차가 탄생한 이후 거의 모든 모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자 자동차란 탈 것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한계인 자동차라는 분위기 그 자체인데요. 자동차라는 분위기가 대체 무슨 말인지 의아하실 수 있지만 자동차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워낙 화려하고 고급스러워 눈치채기 어려울 뿐 사실 그 분위기는 그리 다양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진지함입니다. 자동차란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계이고 그 기계가 다니는 도로 또한 안전하지만은 않은 탓에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만큼은 고장나지 않을 거란 신뢰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진지한 분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진지하게 럭셔리한지 혹은 진지하게 스포티한지 아니면 진지하게 실용적인지 정도만이 있을 뿐 자동차에서 진지함을 벗어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기성 브랜드 중 가장 독특하다는 영국의 미니도 자동차의 고정관념 외적인 부분에서만 개성을 발휘했고 이제는 그마저도 진지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거나 반대로 일본차나 한두 세대 전 한국차에선 지나치게 진지하다 못해 사무적이라 표현해도 될 만큼 지루한 디자인까지 넘쳐났지만 누구 하나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을 보면 자동차가 진지한 것은 문자 그대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고정관념이자 불문율을 깨고 진지하지 않은 자동차를 거의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기성자동차와 너무나도 다른 탓인지 좋게 말하면 유희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장난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필요성에 기반한 논리적 사고로는 도저히 그 존재 목적을 설명할 수 없는 날개짓의 이스터에그나 최대 출력을 내는 루디크러스 모드의 경고 문구에선 아무리 관습적 표현이라 해도 한국 온라인 문화 최고의 불문율이자 그 어떤 비매너 게임에서도 최후의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부모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실제 부모님을 거론했다기보다 겁쟁이를 놀리는 관습적 표현이고 영어권에서 이를 듣고 부모님을 떠올릴 사람은 전혀 없겠지만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보여주던 사무적이고 진지한 결과물과 비교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볍고 장난스러운 모습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충격적인 것이 있다면 운전할 때 사용하고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의미 없는 조작을 해선 안 되는 바로 그 핸들과 페달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비록 멈춰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안전을 중시한 자동차의 범위에서 결코 쉽게 납득되는 접근 방식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런 자동차의 가속 성능이 웬만한 슈퍼카를 압도하고 있으니 진지하고 안전한 탈 것이란 자동차의 개념은 물론 잘 달리고 잘 서는 것과 가속력으로 성능을 판단하던 자동차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정의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탈 것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동안 왜 테슬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동차 같지 않다고 말했는지와 엑스박스를 가져다 둔 거실 같다고 표현했는지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자동차란 개념에선 B급 자동차인 테슬라는 이 시대의 새로운 탈 것이란 새로운 관점에선 가장 완성도 높은 탈 것이 될 수 있었고 덕분에 프리미엄 브랜드의 후발주자가 아닌 전기차의 선구자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테슬라는 대체 어떤 삶의 모습을 담고 싶었길래 이렇게나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살펴보자면 역시 모델 X의